그대는 취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탐욕은 일종의 취기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져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는 끝이 없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상승을 요구한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겸손에 관한 한 세상에서 1인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의 요구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이, 더 많이. 분노 또한 마찬가지이다. 분노에 쌓여 있을 때에는 보통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한다. 나중에 그대는 자신이 그토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분노하고 있을 때 그대는 취해 있었던 것이다. 더욱더 주의 깊게 주시하라. 주시하는 만큼 탐욕과 분노, 질투가 줄어들 것이다. 나는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대는 수없이 그런 말을 들어왔다.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대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대는 분노를 억누르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분노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 많은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대는 분노를 지하실로 던져놓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지하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대가 던져놓은 분노와 탐욕, 성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던져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온갖 쓰레기와 위험한 유독성 물질이 그곳에 쌓여 있다. 그대는 두렵다. 그대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그대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이유이다. 그것이 또한 명상하기 힘든 이유이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 쓰레기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쓰레기들과 마주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피하기를 원한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억압하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이 억압으로 인해 그대는 더욱더 무의식적으로 되었다. 나는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반대로 말하고 싶다. 억누르지 말라. 주시하라. 깨어 있으라. 분노가 솟구치면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문을 걸어 잠그라. 그리고 분노를 지켜보라. 그대는 오로지 두 방법만을 한다. 그대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대는 제3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 제3의 방법이 붓다들의 방법이다. 탐닉도 억압도 없이 주시하는 것, 이것이 제3의 방법이다. 탐닉은 습관을 낳는다. 만일 오늘 화를 내고 내일도 모레도 화를 낸다면 그대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더 많이 화를 내도록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탐닉은 그대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억눌러 왔다. 감정의 발산에 탐닉할 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내던진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또한 독을 다시 내던진다. 결국 그것은 시합이 된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를 그대에게 내던진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상처를 입을 뿐이다. 성직자들은 억압을 발명했다. 억압은 법이나 적대 세력에 의해 체포되는 것을 막아준다. 억누름을 통해 그대는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 그러나 내면에는 상처가 생긴다. 내면에는 계속해서 고름이 고이기 시작한다. 외적인 면에서 볼 때 억압은 윤활유구시를 한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점점 더 미쳐간다.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광적인 시대이다. 사람들은 내면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었다.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명상하는 것이고 주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있고 명상하고 주시하라. 그러면 그대 안에 빛이 자랄 것이니 침묵하고 주시하라. 더 명상적이 되라. 그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누구도 그대를 구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해 이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다. 귀에 깨어 있음은 아름다운 이름일 뿐 알맹이가 없다. 그대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잔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의 패턴만 바뀔 뿐 결코 깨어난 적이 없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면에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대의 내면이 빛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빠져 있는 가장 큰 환상이다. 이미 깨어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때엔 깨어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사실은 그대가 완전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대는 낮이나 밤이나 꿈꾸고 있다. 어떤 때는 눈을 뜬 채 꿈꾸고 어떤 때는 눈을 감고 꿈꾼다.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대가 곧 꿈이다. 그대는 아직 실체가 아니다. 꿈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꿈의 일부이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대의 잠은 아주 오래되었다. 잠은 그대 존재의 핵심부까지 파고들었다. 그대는 잠에 푹 젖었다. 그대 몸의 모든 세포, 그대의 마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잠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작은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에 깊게 깨어 있고 주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세상에 모든 붓다가 단 한 가지 점에서 동의한다면 그것은 이런 점일 것이다. 인간은 잠들어 있다. 인간은 마땅히
깨어나야 한다. 깨어남이 목적이다. 깨어남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의식의 각성을 이룬 모든 각자는 한 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있다.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들의 노래는 똑같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바다의 맛은 항상 짜듯이 불송의 맛은 똑같다. 불송의 맛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깨어 있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깨달음을 얻은 선사가 강가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나그네가 와서 물었다. 당신 종교의 핵심을 단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사는 침묵을 지켰다. 마치 질문을 듣지 못한 사람 같았다. 나그네가 말했다. 귀가 먹었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의 질문은 들었다. 그리고 이미 대답까지 했다. 침묵이 그 대답이다. 그 침묵의 틈, 그 정적이 내 대답이다. 수수께끼 같은 대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사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명상이라고 작은 글씨를 썼다. 이젠 읽을 수 있으니 처음보다 좀 낫군요. 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선사는 다시 명상이라고 썼다. 이번에는 좀 큰 글씨였다. 나그네는 좀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했다. 그는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 글씨만 좀 클 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선사는 다시 아주 큰 글씨로 명상이라고 썼다. 나그네가 말했다.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선사가 말했다. 나는 이미 많이 실망했다. 처음에 내 대답은 옳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대답은 그 정도로 옳지 않았으며 세 번째 대답은 더 나빠졌다. 선사는 모래 위에 써놓았던 글씨를 모두 지우고 말했다. 나의 첫 번째 대답을 들으라. 내가 진실했던 순간은 오직 그때뿐이다. 침묵은 인간이 깨어있는 공간이다. 그 어떤 사념도 없는 공간. 그리고 소란한 마음은 잠자는 공간이다. 그대의 마음이 끊임없이 제잘거리고 있다면 그대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조용히 앉으라. 마음이 사라지면 바람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남으면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이 완전한 침묵. 그때 각성이 그대 안에 솟아오른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각성은 그대 안에서 오는 것이며 그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그런 각성이 일지 않는 한 그대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척척 해낼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행동 방식은 기계처럼 자동적이다.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인다. 구제 푸는 인간은 기계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기계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신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때엔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다. 그대 자신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그대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행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잠을 뜻한다.
마음과 하나가 되면 의식을 잃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버리고 다시 의식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의식이다. 우리 본성의 자리를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손님이고 의식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인간만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다. 깨어있음이 삶의 길이다. 그대는 오직 깨어있는 비울만큼 살아있다. 그대는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심장이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깨어있음이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는 잠잔다. 나는 깨어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은 위대한 도약이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버리는 즉시 그대는 진정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 심리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인간 안에 거대한 무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류가 인정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다. 깨어있음이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죽은 것처럼 잠잔다. 그러나 깨어있는 스승은 영원히 산다. 그는 주시한다. 그는 투명하다. 단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시이다. 주시하라. 그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라. 마음속에 지나가는 모든 산염을 주시하라. 그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욕망을 주시하라. 말하고 먹고 목욕하고 작은 몸짓 하나까지 주시하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 천천히 먹으라. 차근차근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라. 냄새와 감촉을 느껴라. 산들바람과 햇빛을 느껴라. 달을 쳐다보면서 고요한 주시의 연못이 되라.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달이 그대 안에 비칠 것이다. 끊임없이 주시하며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대는 자꾸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대는 수많은 생 동안 한 번도 주시하려고 한 적 없다. 그러므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있음을 아는 순간에는 다시 주시하라.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주시를 잊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지 말라. 그것은 또 한 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번의 생안에서 이루어진 습관이 아니다. 이 습관은 수많은 생 동안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만 주시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짧은 순간조차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그는 주시한다. 그는 투명하다. 주시할 때 명확성이 생긴다. 왜 주시해서 명확성이 싹 트는가? 주시하면 할수록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더 우아해진다. 그리고 제잘거리던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제잘거리는데 쓰이던 에너지가 주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것은 똑같은 에너지이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주시로 변형되고 마음은 영양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대한 몸집을 자랑하던 마음이 바싹 여의고 체중이 줄기 시작할 것이다.
서서히 생각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죽기 시작할 때 명확성이 떠오른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투명한 거울이 된다. 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대는 자신을 깨울 수 없다. 부분적인 노력은 공허하다. 그럭저럭 미지근한 태도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미지근한 물은 증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노력으론 의식의 각성을 이룰 수 없다. 의식의 변형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은 100%로 펄펄 끓어야 증발할 수 있다. 그때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대는 위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런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은 아래로 향한다. 그러나 수증기는 위로 향한다. 의식의 각성도 이와 똑같다. 무의식은 아래로 향하고 의식은 위로 향한다. 위로 향한다는 것은 곧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며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외부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식은 내면을 지향하고 무의식은 외부를 지향한다. 무의식은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항상 외부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무의식은 그대를 완전한 어둠 속에 묶어둔다. 그대의 눈은 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외부 지향적인 성향을 창조한다. 그러나 의식은 내면 지향적인 성향을 창조한다. 의식은 그대를 더 깊은 내면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더 높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깊이와 높이는 동시에 성장한다. 나무를 보라. 나무가 하늘에 닿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가능한 한 깊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나무는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성장한다. 의식의 성장도 그와 똑같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대의 존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명상하라. 주시하라.